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임을 보여주므로 이 영화는 시작되죠. 이 나이까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는 기훈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뭐야? 나 주는 거야? 어머니 카드를 몰래 훔친 것도 모자라 현금을 마련한 뒤 경마장으로 갑니다. 허구한 날 돈을 날리던 기훈은 오늘은 행운이 따르는가 봅니다. 오늘은 우승말을 맞췄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운수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금 45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에게 들통나고 쫓기던 중 도망치면서 웬 여자와 부딪히게 되고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는 기훈입니다. 결국 사채업자에게 붙잡히게 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456만 원을 다 뜯기고 만신창이가 된 기훈에게 낯선 남자가 다가와 옆에 앉는데요. 멀뚱히 쳐다보던 남자는 급 게임을 제안합니다.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가방에 들어있는 게임은 딱지치기. 한 번 이길 때마다 10만 원을 준다며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요. 결국 정체 모를 남성과 딱지치기를 시작하는 기훈. 계속 게임을 지는 기훈은 맞고 또 맞고 온 진심을 다해 딱지치기에 돌입하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게임에서 이긴 기훈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게임에서 이겨 10만 원을 받게 된 기훈은 기쁨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명함을 건네며 이런 게임 며칠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제안을 하는데요. 연락 주십시오. 딸의 사진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던 기훈은 생각하죠. 고민 끝에 기훈은 아까 명함을 받았던 곳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명함 받은 사람인데요. 연락 후 만나게 된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끌려가게 되는 기훈. 아 예. 암호는 456명이 온 이곳은 기훈, 어떤 노인과 더불어 영감님 일동으로 오셨네? 빨간 옷을 입은 관리인들과 녹색 추리닝을 입은 수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이곳. 과연 이곳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면을 쓴 누군가. 이들은 영문을 모르는 이곳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문을 모를 이 소녀는 타겟을 정하더니 총으로 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장난인 줄 알았던 한 참가자의 죽음으로 다른 참가자들 모두 쑥대밭이 되고 게임을 하던 모든 참가자들과 게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참가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운 기훈과 참가자들이지만 이 와중 밝은 얼굴로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1번 오일남. 겁을 먹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가뿐한 걸음으로 게임을 이어가기 시작하죠. 그러자 다른 참가자들도 함께 게임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기훈에게 상우는 게임 시작을 권유하고 다른 참가자들도 온갖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한 치열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결승전을 통과하는 참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게임이 거의 끝나갑니다. 기훈 또한 결승선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누군가 기훈을 붙잡아주며 1초 남기고 가까스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첫 번째 게임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보내달라며 애원을 합니다. 그런 참가자들에게 관리인은 첫 게임에서 적립된 상금이 255억이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케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과반수 투표는 시작되고 한 명씩 나와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투표의 결과가 곧 나오게 되고 오일남의 투표 전 그 결과는 100대 100 반반. 과연 오일남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첫 번째로 이곳에 온 오일남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다시 현실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지옥같은 현실에 기훈은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우 또한 막막하고 숨이 막히는 현실에 자살하려 하고 남은 인생의 의지조차 사라져버린 채 망가져 있었습니다. 알리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장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었고 덕수도 동료에게 배신당했고 노른빛에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기훈도 돈을 빌리러 전부인에게 갔다가 쫓겨나고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오일남을 보며 놀라죠. 우연히 만난 오일남은 다시 게임에 참여할 거라고 기훈에게 말합니다.
게임장보다 더 지옥 같은 현실 때문에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기훈에게 또다시 오징어 게임을 제안해온 누군가. 기훈은 명함을 바라보며 다시 망설입니다. 한편 형사인 준호는 형의 방으로 들어와 이전에 본 명함을 발견하는데요. 행방불명이 된 형을 찾기 위해 게임장으로 잠입하게 됩니다. 201명 중 187명이나 돌아왔습니다. 오지 못한 14명의 14억이 추가로 적립되어서 총 적립금 269억이 되었습니다. 게임 관리인으로 변장해서 돌아온 형사 준호. 지하실에서 설탕을 대량으로 만들고 있는 걸 새벽이는 목격합니다. 모두들 두 번째 게임이 무엇일지 추측해봅니다. 그때 미리 정보를 공유받은 의사는 몰래 두 번째 게임을 달걀을 통해 알게 되죠. 게임 준비를 마친 관리자들이 참가자들을 향해 가고 두 번째 게임은 어릴 때 했던 달고나 게임. 상우는 새벽이에 설탕을 녹이는 힌트를 들은 후 게임이 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두 번째 게임을 선택하는 기훈입니다. 우산을 선택한 기훈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 10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모양을 완성해야 합니다. 의사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미리 정보를 받고 통과했고요. 한참을 씨름하던 기훈은 아이디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땀이 떨어지면서 설탕이 녹아 모양대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기훈은 달고나를 녹여 우산 모양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찾아낸 기훈은 또 한 번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 사이 다양한 꼼수를 발휘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훈은 우산을 완성해 두 번째 게임을 통과했습니다. 시간 내에 모양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달고나 게임에서 죽은 사람들만큼 상금이 또 쌓이고 따로 관리인과 만남을 가지던 의사는 관리인에게 또 하나의 달걀을 받았습니다. 그런 걱정은 오늘 밤에나 잘 넘기고 해.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관리인은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게임을 만든 거였죠. 이로 인해 수많은 참가자들이 또 한 번 죽어나가게 되고 그만해! 라고 외치는 오일남의 소리에 모든 싸움이 멈추고 그날 밤 모든 참가자들은 공포에 잠이 들지 못하죠. 그리곤 또다시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게임을 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이들이 하게 될 게임은 줄다리기였습니다.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팀은 의기양양했고 노인과 여성이 포함된 기훈의 팀은 상당히 불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일남에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있었죠. 단합만 잘 되면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였죠. 그렇게 오일남의 전술과 전략으로 줄다리기를 진행하는 기훈의 팀.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시작하자마자 누워 10초를 버티고 그러나 얼마 못 가 점점 상대편 쪽으로 끌려가는 기훈의 팀은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세 발짝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상우의 말에 의해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상대를 기울어지게 만들어 넘어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노인과 여성이라는 열쇠에도 불구하고 지혜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한편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지하에서는 관리인의 장기 매매를 돕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 다음 게임이 뭔지 다그치는 의사와 다투는 관리인. 의사와 다투다 얼굴이 발각된 관리인은 대장 마스크에 의해 사망하고 형사인 준호도 정체가 발각되어 관리인을 죽이고 의사 또한 관리인에 의해 사망합니다. 관리인으로 위장하여 대장방에 들어오게 된 준호는 연도별 오징어 게임 명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명단에서 자신의 형의 이름 황인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준호는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전화를 시도해보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준호는 전화기를 똑바로 놓게 됩니다. 나중에 대장은 전화기가 똑바로 놓여져 있는 걸 보고는 외부인의 침입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와중에 네 번째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관리인을 따라 어디론가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네 번째 게임은 2인 1조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모두들 각자가 짝이 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짝을 지어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훈은 상우에게 손을 내밀어 보려고 했지만 상우는 알리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짝을 지어버리고
5일 남은 기훈에게 자기의 위돛을 건네주며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홀로 앉아있는 5일남에게 기훈은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짝을 짓지 못하면 자동 탈락이 5일 남일 것이라는 불안감, 미안함에 함께를 제안합니다. 팀원 선정이 끝나고 홀로 남게 된 한민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짝과 시합을 벌여 상대의 구슬 10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부부가 짝이 된 곳은 망연자실했고 기훈과 일남도 함께 짝을 이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상우와 알리 팀도 게임을 하며 서로의 구슬을 맞추기 시작하고 덕수의 팀도 구슬 따기 게임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에게 계속 게임을 지는 상우는 알리를 설득하기 시작하고 에게 이기게 해주겠다던 지영은 일부러 구슬을 맞히지 않은 채 져버리고 내가 졌네. 기훈은 구슬 홀짝 게임에서 모두 잃고 마지막 한 개로 배팅을 하는데 이때 5일남의 치매가 재발합니다. 5일남의 치매가 재발한 사실을 알게 된 기훈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상우도 알리를 속여서 구슬 맞히기에 승자가 되죠. 사실 일남은 기훈이 속였다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훈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일남은 떠나게 되죠. 다 괜찮을 거야. 구슬 게임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숙소에 한민여가 있음을 알고 놀라게 되죠. 덕수씨. 5번째 게임을 직접 관람하기 위해 VIP들이 도착합니다. 준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서빙맨으로 위장을 하고 이제 16명이 남은 가운데 5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네킹이 입고 있는 1번에서 16번의 번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5번째 게임을 진행하는 순서이기 때문이죠. 1번과 맨 마지막 번호 16번을 남겨둔 가운데 1번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기훈은 결국 1번을 양보하고 16번을 선택합니다. 5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제한시간 16분 안에 일반 유리와 강화 유리를 잘 선택하여 건너가야 합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맨 앞 사람은 극도의 불안함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뒤따라가던 참가자들도 발만 동동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두려움에 떨며 게임에 임합니다. 너부터 죽고 싶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새끼 앞으로 보내. 본인이 살기 위해 다리 위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결국 함께 떨어져 죽어버리고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난 덕수와 미녀는 말싸움을 벌이다 미녀는 덕수에 대한 복수심을 안고 함께 다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남은 4사람 중 맨 앞을 지나가야 하는 한 사람. 어떤 유리를 밟아야 할지 난감해하며 덜덜 떨고 있는데 그를 그냥 냉정히 밀어서 떨어뜨리는 상우. 남은 8초의 시간 동안 상우, 새벽, 기훈은 앞 사람들이 지나갔던 징검다리를 빠르게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시간 내에 징검다리를 건너자마자 모든 다리는 전부 폭파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3명, 기훈, 상우, 새벽뿐입니다. 징검다리 게임으로 돌아온 후 기훈은 상우의 잔혹함에 폭발하고 마는데요. 죄 없는 사람 죽인 거야. 정신 차려. 기훈의 죄책감과 자괴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야속하게도 6번째 게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새벽은 징검다리 게임 중 유리 조각이 배에 박혔습니다. 마지막 게임을 앞둔 3사람은 관리인의 초청에 의해 최후의 만찬에 가게 되고 같은 시각 준호는 외부에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휴대폰 통화 가능 지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대장 마스크가 곧장 쫓아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준호는 마침내 대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준호가 쏜 총에 대장은 맞았으나 부하들을 저지하네요. 사실 대장 마스크의 정체는 준호의 형이었고 자신의 형의 총에 맞아 낭떠러지로 떨어진 준호. 한편 기훈, 상우, 새벽은 식사 후 각자 칼 1개씩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새벽의 부상을 알게 된 기훈은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데 기훈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에 상우가 새벽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최종으로 결투하게 된 기훈과 상우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결투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본격적인 결투가 시작되고 한창 싸움이 진행되는 중에 기훈이 칼에 찔려 위기를 맞게 되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시 전세는 역전되어 기훈이 승기를 잡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갑작스레 기훈은 게임을 포기합니다. 게임 규칙 사망을 말하며 상우와 같이 나가기를 관리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게임 초반부터 끝까지 기훈의 인간적인 모습에 철저히 냉소적이었던 상우는
기훈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엄마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긴 채 죽음을 선택합니다. 456억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기훈은 우승자로서 현실에 복귀합니다. 카드 비밀번호 0456을 누르고 만원을 뽑고 확인한 잔액은 455억 9,990만원. 통장에는 456억 원이 있었지만 집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주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기훈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대가로 받은 456억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꽃을 사게 됩니다. 꽃에는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열어보니 명함은 깐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명함이 적힌 곳에서 기훈은 오일남이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라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오일남은 이상한 게임을 다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일말의 희망도 잠시, 이내 지나가던 사람은 주머니만 뒤적거리다 가버립니다. 오일남은 결국 자신이 이겼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은 경찰을 데려와 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준 거였죠. 12시가 지나기 전 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하러 온 거죠. 하지만 오일남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기훈은 마음을 털고 새벽과 상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우의 어머님께 새벽에 동생을 맡기고 상금의 일부를 놓고 가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이후 지하철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딱지치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훈은 또다시 시작되는 게임의 소리에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비행기 탑승을 하지 않고 게임을 막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운을 남기며 오징어 게임의 시즌1은 끝이 납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반적인 돌아봄과 양심, 인간의 죽음과 돈을 바꿀 수 있는가 등에 대한 2021년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리고 우리라면 기훈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저없이 돈을 버리고 현실에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길까요? 제 자신에게도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고민해보게 했던 오징어 게임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견해로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의 리뷰와 줄거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